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현입니다. 새봄을 맞아 새롭게 개편한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골랐습니다. 이 뉴스들은 취재 기자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는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수시정 설문조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여수 관광객의 감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셋째,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 이제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단판 토론 여수 사건 특별법 왜 이리 지지부진한가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을 모시고 국회의 속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두 분 기자입니다. 우선 문형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 지역 담당하고 있는 문형철입니다. 예, 다음은 조희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과 광양 사회 맡고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이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여수시가 현재 해양공원에 있는 낭만포차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낭만포차를 현 위치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보다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전 장소는 현 위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북선 대교 아래 부지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설문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존치와 이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지만 실제 설문에는 이전과 폐지에 대한 응답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될 여수 상징문입니다. 이곳에 걸릴 현판 문구를 결정하겠다며 여수시가 토론회를 연 건 지난해 9월. 여수시는 토론 결과를 종합해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지난 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여수시는 답변 항목을 줄여 같은 방식으로 재설문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가 끝난 지 불과 20일 뒤인 이달 말 여수시는 또다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2차례와는 달리 이번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여수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역시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낭만포차 이전 여부와 남산공원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이번엔 여기에 더해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본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니까 설문조사가 참 많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먼저 조 기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민선 7기 들어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낭만포차 이전도 그렇고 우리 그 여수 상징문 현판 이거 역시 설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조성 방안 설문조사였고요. 시 대표 브랜드 선정 사업 역시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최근 여수시가 실시했던 온라인 설문조사가 10개 정도 된다라는 말도 들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로 이 여수시는 만사형통 어플이라고 휴대전화 어플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9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 만사형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네, 그 어플을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9개였고요. 예. 전화 설문조사까지 포함을 하면은 11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어플을 통해서는 1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전화 설문까지 포함을 하면은 모두 2개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출범 이후 7기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총 13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문 기자에게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낭만포차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설문조사에서 이전 폐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50.9%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초 민선 7기 공약 중에 하나가 낭만포차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공약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지적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낭만포차를 계속 현 위치에 둘 것인지 예.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또 아니면 아예 폐지할 것인지에 예. 대해서 이제 여수시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존치, 이전, 폐지 이렇게 응답 항목이 3개로 구분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전과 폐지가 하나의 응답으로 이제 묶여서 과연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둘째는 이 낭만포차의 이전 장소를 거북선 하부 공간으로 사실상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게 있었고요. 설문조사가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특정 응답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학 교수 또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의 논평 그리고 여수시 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점을 제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하나 더 가겠습니다. 여수 상징문의 경우에 설문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수시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청사까지 방문하면서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었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공사 현장을? 예, 많이 봤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죠. 그 지어진 지가 이제 공사 시작한 지도 이제 거진 한 1년 정도 됐죠. 예. 이제 이 상징문에 들어갈 현판 문구가 이제 최근에 여수 문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문구를 결정하기까지 여수시는 총 3번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가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거듭 문제를 이제 제기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답변 항목이 혼란스러워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등의 이유로 재설문을 요구했고 여수시는 이런 요구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여수시는 이 단체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준 건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 단체는 지역의 원로들 또는 기관 단체 출신 인사들 또 과거 여수시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분들이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거절하기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도 참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밝힌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여수시가 특정 단체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집행부 내부에서도 나왔는데요. 특히 3번째 설문조사할 때는 예정에 없던 예산이 시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산까지 낭비했다 이런 비판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수문이라는 이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거기서 힘 있는 단체가 등장하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상당한 이제 행정적 낭비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관광형 사업은 포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금 여수시와 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달 여수시 의회 임시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인데 먼저 이번 설문조사에 남상공원 인근 주민들보다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42%가 남상공원을 직접 가봤다 이렇게 답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집이 여수시니까 혹시 남상공원 가보셨나요?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근데 현재 사실상 조성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상부에는 토지만 다져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직접 가봤다고 한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사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여수시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남상공원은 여수시민 전체 공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응답자가 쏠리지 않도록 배분을 잘했다. 특히 뭐 연령이나 성별까지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고 또 이번 설문조사는 1:1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했고 각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설명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설문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그런데 또 설문조사가 과연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냐는 한번 따져봐야 할 그러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어플 거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분들이 700명에서 많으면 2,000명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여수 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책을 설문조사를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거는 조금 전문가로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바를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민선 7기가 유독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한 거는 아닙니다. 민선 6기도 만만치 않게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설문조사를 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민선 6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나 인식도 이런 것들을 주로 설문조사에 붙였습니다. 근데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는 찬반 논란이 팽배한 이런 사안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연구 집단이랄지 혹은 시의회 역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관광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봄철 관광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화면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화사하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암울한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문 기자, 여수 관광에 혹시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지난해 여수 지역 관광객이 한 1,365만 명 정도인데 전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한 9.5%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이 심했고 또 연휴가 짧아서 관광객들이 감소한 거다. 즉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올해 1, 2월 통계를 한번 봐보니까요. 관광객 수가 한 172만 명으로 실제로 회복 추세에 있긴 합니다. 이제 대신 여전히 관광업계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관광객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수 관광 중에 여러 아이템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여수 해양 케이블카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 최초였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아졌어요. 그게 경남 사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목포에도 개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수 관광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여수 관광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기자. 네. 그 자연 환경이나 방금 말씀하신 뭐 해상 케이블카 같은 관광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잘 갖춰져 있는데 여수만의 관광 브랜드, 뭐 정체성, 또 경쟁 전략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른 지자체가 관광 산업에 집중하고 또 그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 여수 지역 관광객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건데 높은 물가, 또 일부 업체들의 바가지 요금, 그리고 부족한 서비스 이런 문제점 역시 여수 지역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여수 지역 관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대북 관광인데요.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대북 관광이 재개가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여수 지역 관광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들을 많이 이제 뺏길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장기적으로는 분명 여수 지역 관광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북 관광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인원이 그러니까 관광 코스나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단기간에 큰 타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 대북 관광을 두고 우려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문 기자의 분석을 들어보면 어찌되었건 여수 관광이 더 이상 꽃길만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분석이네요. 네.
지금까지 여수에 많은 관광객이 오셨습니다. 가보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가보고 싶은 여수일 것 같아요. 네. 여기 관련해서 이미 조사된 게 있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여수시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랑 지역문화연구원이랑 함께 6개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가 뭐 거부선 축제나 영취산 진달래 축제, 뭐 향인원 축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게 지난해보다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 이 연구 결과가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높아졌다. 얘긴데요.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관광객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관광객을 집계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데요.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라는 예, 곳이 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광객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 조사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약간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남의 이 관광객을 조사하는 지점은 모두 340개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조사 지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 중에서 가장 조사 지점이 많은 시는 여수시입니다. 아이고. 여수시는 예, 33개 예. 시점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을 따져보면요. 서울은 19개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부산은 10개 지점밖에 안 돼요. 그 조사 지점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카운팅이 되는 예, 예. 관광객 수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해 여수시의 지점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지점과 예. 2018년 작년에 예. 조사 지점이 바뀌었는데 2017년까지만 해도 이 엑스포 해양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비호수조도 있고 스카이 타워도 있고 아쿠아플라넷이 몰려져 있는데 이게 각각 개별 지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비고쇼만 보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비고쇼도 보셨다가 아쿠아플라넷도 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별 인원으로 책정이 됐던 거죠. 그럼 전부 다 중복 카운팅이네요? 네, 중복 카운팅입니다. 그래서 조사 지점이 많으면은 관광객이 많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난해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이 아쿠아플라넷 같은 엑스포 해양공원은 1개, 전체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지점이 바뀌어서 이 한 군데에서 돌아다니시는 관광객을 그래도 좀 축소할 수 있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쩌면 확실하진 않지만 이 지점의 변경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분석은 조이원 기자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 기자께 한번 분석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관광 말 그대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인 혹은 이제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수 관광의 해법 우리 문 기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제 여수 지역 관광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빈약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은 우선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보다는 이제 콘텐츠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관광 형태나 흐름이 생태 관광, 문화예술 관광, 뭐 비즈니스 관광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여수 지역의 현실하고 인프라를 분석해서 여수만의 관광 브랜드를 만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수 지역만의 관광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 지역적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자만 같은 경우는 여수와 순천 또 고흥, 보성 이렇게 4개 시군이 인접을 해 있는데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자연, 생태, 우주 항공을 결합해서 여자만을 중심으로 거대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연계 사업 개발 등등이겠습니다. 여수 관광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교육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진 당시 원도심 주민들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고 시의회가 도교육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학생 수 감소와 신대주구 학교 신설 요구 등을 토대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협약까지 마무리돼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를 건립해 기부 체납하기로 한 사업자가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순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때 개교가 이루어질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 오는 2021년까지 매곡동 등을 중심으로 4천여 세대, 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 존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논란이 정리된 사안으로 지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해당 지역 내 4곳의 중학교에서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민선 7기 순천시가 이번 삼산중 문제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천 신대지구 취약 인구에 비해서 중학교가 부족하다. 그래서 매곡동에 있는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옮기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옮기자라는 의견과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논란 끝에 삼산중학교 신대지구 이설이 결국은 확정되었고요. 여기가 일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하수 처리 시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설사하고 갈등이 또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학부모랄지 학생들의 마음은 미어터지겠죠. 이제 착공에 합의가 됐다고 그러던데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중흥건설은 2020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착공은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2017년 11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착공이 들어가게 된 거죠.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일단 순천시와 교육청은 예정대로 착공이 진행이 돼서 2020년에 개교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부디 내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부족 문제는 이제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심의 문제거든요. 구도심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비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도심은 학생 수가 늘면서 학교가 이제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조 기자, 이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다 동일한 문제긴 합니다. 전남 지역이 특히 학생이 감소폭이 큰데요. 전남의 학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교육부는 이제 학교 총량제라는 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에서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 시 전체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따져봐서 적정한 학교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없애거나 통폐합하지 않는 이상 신도심의 학교를 새로 만드는 일을 이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심으로 이사 오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당장은 지금 통폐합되거나 뭐 없어진 학교가 없으면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삐걱거리는 어긋나는 일들은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도심이 조성이 되면은 사실 교육이랄지 교육시설 확충의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고 해결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 상황의 흐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한달지 아니면 의료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천은 신대지구 이외에 다른 신도심에서 어떠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내 교통체증 문제나 편의시설 확충 같은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교육 문제일 것 같은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지금은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이사 온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미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옮겨올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제 설립 허가나 이런 건설 허가를 내주는 걸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문제는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유입됐을 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느냐를 시와 함께 잘 컨트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역의 그냥 시도 교육청에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어떤 분석 그리고 시정 운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 단판 토론에서는 이 문제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모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간 여순 사건에 관한 토론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거 다 제끼고요. 이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법안은 왜 아직도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까? 첫째 순서가 상임인데 제가 2017년 4월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 국방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 국방위에서는 첫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이 발발한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국방위에 그대로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였다. 국방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입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방위로 배정이 된 거는 가해자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방위로 배정된 것이고 피의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행정안전위원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주장을 했었고 작년 11월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행정안전위원회로의 이관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안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양 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고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근 위원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서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관이 안 되고 있었던 거는 명시적인 반대는 안 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이 법안의 이관을 회피해왔던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군데서 압박을 하고 분위기가 이게 좀 성숙을 하다 보니까 지난 3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 간사협상에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인재근 위원장에게 행정 절차가 남았는데 이걸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쯤 이제 오고 있을 겁니다. 서류가. 네.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초는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그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선 법안부터 통과를 시키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좀 숨기자. 그런 차원에서 쟁점이 될 만한 배보상 문제는 조금 손보든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배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통과를 시키자 전략적으로 이런 이제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배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의 진상 규명하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건에 모든 사고에는 끄트머리가 결국은 배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보상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배보상을 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때는 그리고 의원들이 의견이 배보상을 일단 제외하고 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오면 저는 전향적으로 양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보상이 뭐 제외되는 건 아니고 보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법안에서 보류를 시키는 예, 예, 거죠. 예. 배부상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거사 기본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선 과거사 기본법을 개정을 먼저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좀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기본법 개정 자체도 지금 논의가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호순 사건 특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자유한국당보다는 정치권의 무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개정해 가지고 이런 포괄적인 사건들을 다루자.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순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과거사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과거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렇죠. 의원들 간에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얘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선에 또 그리고 기간이 일제시대 때부터 거의 1세기에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룬다 보면은 여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여순 사건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20대 국회가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 즉 이번 국회 내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자동 폐기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이제 패스트 트랙 그것을 적용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다. 물 건너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애초부터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에 패스트 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트랙 법안 요구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동의하는 데 필요한 숫자가 제적 의원 과반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반이 동의한 요구서가 올라오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그걸 전체 표결에 붙입니다. 그럴 때 5분의 3 제적 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60%가 되는 거죠. 180명이죠. 그렇습니다. 300명으로 따졌을 때 180명, 20명으로 따지면 이제 뭐 50, 한 12명 정도 되고요. 일단 힘들겠네요. 그래서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시도하지 않고 상임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무관심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여순 사건에 대한 시각이 일부 우리 이쪽 지역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미세먼지처럼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집중된 그런 사건이란다든지 뭐 그렇게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한다면 예. 이미 통과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의 무관심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수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 지역민들도 지금 한참 열심히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지역 정가랄지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여의도를 방문을 하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고군분투했습니다. 제가 기회했을 때마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또 여야원들을 상대로 이 법의 당위성,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제 주문을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도 상당수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발의는 했지만 그것을 이루어낸 것은 결국은 제주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제주 도민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의 통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붐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발의하고 나서 끊임없이 대정부, 대여야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98개의 전국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고 그것이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여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순천, 광양, 구례, 뭐 보성, 고흥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밀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을 단순히 여수 순천의 지역적인 사건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관심사로 키워나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여수 시민들, 순천 시민들,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몫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수 사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정권 차원에서 결단,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여당과 어떤 정권의 의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의 기본 생각이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는 이 여수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그것이 명확하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정권적인 차원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촉구한 겁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했을 때도 정부 여당과 정권적인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는 촉구와 아울러서 정권 차원의 관심, 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년째 발의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꼭 분명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윤호 의원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여순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재판 절차도 없이 그저 즉결 처분에 의해서 그 무고한 생명, 소중한 생명이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역사에 진실된 화해도 없고 또 치유도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그다음에 배보상이 따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노력, 특히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가 되고 있고 그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것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국민적인 관심이 결국은 모든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5분의 이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공동 발의해 준 139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이 법안이 올해는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순응해 갑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순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 감지 않아야 조금이나마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일상이 올 것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y she will stay, resting in my arms again. June, she'll change her tune. In restless walk, she'll prowl the night.